수학은 암기 과목일까요? 이해 과목일까요? 수학이 무슨 암기 과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 혹은 수학이 어떻게 이해만 해서 가능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양갈래로 나뉘고요. 뜨거운 토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학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어떤 분은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어떤 분은 수학을 외워서 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혼란에 불을 지필 책이 나왔습니다. 수학은 암기다.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쳐 오신 선생님이 수학은 암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저희 딸이 흥분하더라고요. 중2인데 무슨 수학이 암기야. 난 수학이 암기라면 더더욱 수학이 싫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가 어려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한테 수학이 암기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키워줄 것 같은데요. 수학이 암기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수학은 과연 암기 과목이 맞을까요? 예전에 제가 알던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어떤 차원에서 무엇을 외워야 될까요?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개념서책 본 적 있죠.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개념을 증명하고 그 개념을 증명해서 풀어내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개념서. 우리 때도 봤었는데 아직까지도 수학의 정석을 아이들이 보더라고요. 수학의 정석이 이 시대 아이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활용되는 이유. 그거를 가지고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하냐면요. 수학을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맞죠. 암기 과목이라면 그 수많은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서 풀 수 있겠어요. 영어 단어처럼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무작정 주구장창 영어 단어를 외우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수학은 뭘 외운다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학에서 외워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정의와 성질, 용어, 그리고 공식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건 외워야죠. 그런 차원에서 암기 과목이라는 거예요. 수학의 개념의 정의. 모르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정의를 모르는데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확한 수학의 개념을 외워야죠. 물론 처음부터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수학 교과서를 펼치고요. 교과서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한다. 암기하면서 이해한다 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가볍게 읽어 나가면서 그 개념의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정의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성질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할 텐데요. 수학은 반대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내려놓고 그 정의에 따라서 성질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성질이 공식과 뭐가 다르지? 혼동할 수 있는데요. 공식은 그것을 증명해야 확인이 되지만 성질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 없이도 받아들이는 것이 성질이죠. 다음으로 용어를 외워야 합니다. 용어라는 것이요. 수학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를 말합니다.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그 줄 그대로 그 써있는 그대로 외우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게 외우면 그 용어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수라면 그 뜻을 모르겠다라면 상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암기해야겠죠. 그래야지 이 3가지가 다 합해져서 공식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의 성질과 용어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것은요. 이 공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활용하고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선택할 때 이 개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 개념들을 정의해 나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증명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증명이라는 것은요. 정의와 용어와 성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 문제를 푸는지 그 방식을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외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수학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문제집을 기본으로 3권, 4권씩 단계별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패턴을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빠진다는 거죠. 그 공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는 그 패턴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정확한 과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어떤 수를 몇이라고 할 때라는 그 패턴 자체 있죠? 그 패턴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 정의와 용어와 성질을 이용해서 공식을 해결해보고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A가 A라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외워버리면 그거를 조금만 뒤틀려도 아이들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요. 정말 수학의 어느 경지까지 올랐다고 하는 아이들도 이 부분에서 삐끗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내는데도 틀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 정확하게 그 개념서의 내용을 씹어 삼켜서 자기 것으로 자기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우선 중요한 것이 이 정의와 용어와 성질을 활용해서 공식을 증명해내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만 찾아보잖아요. 해설서를 보잖아요. 그리고 해설서를 보면 너 왜 해설서 보고선 다 뺏겨?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그 증명하는 과정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설서를 통해서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맞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충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일단 답이 맞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설서를 보지 않아요. 내가 답을 찍어서 혹은 대충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서 답이 맞았다고 해서 그 개념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 양이 너무 많아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하나라도 빨리빨리 맞추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많은 매일의 수학 공부량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 힘들어. 왜냐면 틀리면 틀릴수록 제가 틀리면 너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낸 거니까 오늘 수학이 있었던 거야. 다 맞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더니 틀린 문제를 찾으면 어쨌든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때로 맞춰서 어떻게라도 숫자라도 맞춰서 답을 맞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풀었는데 답이 맞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양을 줄여서라도 한 문제라도 외운 개념을 활용해서 그 공식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접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내면화하고 자기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은 문제라도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었구나. 내가 지금 증명해내고 이 문제에서 활용했던 정의가 개념이 용어가 성질이 맞았나? 라고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식 이외에 또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라는 보편적인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공식을 적용한다라는 메타인지의 생각으로 문제를 봐야지만 그 패턴을 익혀서 그 패턴을 내거화합니다. 그 패턴이 착착착착 저장이 되면요. 여러 가지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1번, 3번, 5번의 개념을 꺼내서 갖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양이 혹시 너무 많아서 그 패턴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때려 맞추거나 혹은 정확하게 공식도 모르면서 비슷하게 풀어내고 나 맞췄어 라고 아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문제도 많이 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이해와 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그 부분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하나하나 증명해가고 공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 암기해야 될 기본은 암기해 두고 그것을 활용해서 꺼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학의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수학 어떤 것을 암기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나눠봤습니다. 중앙탐구생활입니다.